혹시 오빠라는 단어가 단순히 남자친구나 잘생긴 남자를 뜻한다고 생각하셨나요? 그렇다면 여러분도 외국인 90%가 하는 실수에 빠져 계신 겁니다. 이 오해 때문에 한국에서 어색한 상황이 생기기도 하고 가끔은 본인도 모르게 신뢰가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오빠라는 단어의 진짜 의미가 뭔지, 어떤 사람한테 쓸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써야 자연스럽고 오해가 없는지를 차근차근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이 영상만 끝까지 들으시면 이제 오빠 때문에 민망해질 일은 없을 거예요. 바로 시작해 볼까요? 먼저 제일 기본부터 정리해 볼게요. 오빠는 아무한테나 붙일 수 있는 말이 아니에요. 생각보다 조건이 아주 명확합니다. 딱 2가지만 기억하시면 돼요. 첫 번째, 말하는 사람은 여자여야 해요. 2번째, 듣는 사람은 나보다 나이가 많은 남자여야 해요. 이게 기본이에요. 그러니까 남자는 연상의 남자에게 오빠라고 하지 않죠. 남자는 형이라고 해야 하고요. 여자가 나이 많은 여자에게는 언니, 남자가 나이 많은 여자에게는 누나라고 하죠. 이건 진짜 기본인데도 한국어를 배우는 분들이 의외로 자주 헷갈려 하세요. 자, 여기서부터가 진짜 중요한 부분이에요. 사전적으로는 단순해 보이지만 실제 한국어에서 오빠는 상황에 따라 느낌이 꽤 달라져요. 쉽게 말하면 한국에서 오빠는 한 명이 아니에요. 여러 얼굴이 있는 호칭이에요. 오늘은 크게 4가지로 나눠서 볼게요. 제일 먼저 떠올릴 수 있는 건 당연히 가족으로서의 오빠, 즉 친오빠예요. 예를 들면 우리 오빠는 지금 군대에 있어요. 큰 오빠는 결혼했고 작은 오빠는 아직 학생이에요. 이럴 때의 오빠는 정말 그냥 가족이에요. 여기에는 특별히 로맨틱한 뉘앙스가 없습니다. 한국 드라마나 예능만 보고 오빠라는 단어 자체가 무조건 설레는 말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실제로는 제일 먼저 가족 호칭이에요. 그래서 한국인에게 오빠는 생각보다 훨씬 일상적이고 익숙한 말이기도 해요. 이제 여기서부터 조금 넓어집니다. 꼭 친오빠가 아니어도 나보다 나이가 많은 남자이고 어느 정도 친한 사이라면 오빠라고 부를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사촌 오빠, 옆집에서 같이 자란 오빠, 친한 언니의 남동생인데 나보다 나이가 많은 경우 혹은 오래 알고 지낸 남자 선배 같은 경우도 포함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민준 오빠 이것 좀 도와줘. 사촌 오빠 집에 다녀왔어요. 어릴 때부터 아는 동네 오빠가 있어요. 이때 한국인들이 가장 자연스럽게 쓰는 방식은 이름 플러스 오빠예요. 예를 들어 민준 오빠, 지훈 오빠, 태연 오빠 이런 식으로요. 이 패턴은 정말 자주 쓰여요. 그래서 한국 드라마에서도 많이 들리실 거예요. 이제 아마 많은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실 부분이죠. 그럼 왜 사람들이 오빠를 남자친구 의미로 받아들이는 걸까? 이유는 간단해요. 남자친구가 나보다 나이가 많으면 여자 입장에서는 그 사람을 자연스럽게 오빠라고 부르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오빠 자체가 남자친구를 뜻하는 건 아니지만 남자친구가 연상이라면 결과적으로 오빠라고 부르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여기서 재미있는 건 같은 오빠라도 말투, 억양, 분위기에 따라 느낌이 완전히 달라진다는 거예요. 단어는 똑같은데 듣는 사람은 분위기만으로도 아, 둘이 그냥 아는 사이가 아니구나 하고 느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오빠는 뜻 하나만 외우면 안 되고 어떤 관계에서 어떤 톤으로 쓰이는지를 같이 봐야 해요. 또 하나 자주 보이는 게 아이돌이나 배우를 부를 때의 오빠예요. 예를 들면 우리 오빠 이번에 컴백했어. 내 오빠 오늘 무대 진짜 잘했어. 이건 팬덤 문화 안에서 굉장히 익숙한 표현이에요. 특히 예전에는 여성 팬들이 자기보다 나이 많은 남자 연예인을 가깝고 애정어린 느낌으로 오빠라고 많이 불렀어요. 그런데 요즘은 조금 달라졌어요. 예전보다 팬덤 문화가 다양해졌고 나이 차이에 대한 감각도 더 섬세해져서
무조건 오빠라고 부르기보다 그냥 이름이나 활동명으로 부르는 경우도 많아졌어요. 예를 들어 내가 30대인데 10대 후반 남자 아이돌을 보고 오빠라고 하면 한국인 입장에서는 조금 어색하게 느껴질 수도 있어요. 물론 팬덤 안에서는 각자 쓰는 방식이 다르지만 일반적으로는 나이 관계와 상황을 같이 보는 게 자연스럽다고 할 수 있어요. 자, 이제부터 진짜 중요합니다. 이 부분은 메모하셔도 좋아요. 한국에서 오빠를 잘못 쓰면 귀엽게 보이는 정도가 아니라 오히려 어색하거나 가벼워 보일 수 있거든요. 이건 정말 많이 나오는 실수예요. 예를 들어 길에서 처음 보는 남자한테 오빠, 저 좀 도와주세요. 오빠, 여기 어디예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한국에서는 이거 굉장히 어색해요. 상대가 나보다 나이가 많더라도 처음 보는 사람이면 보통 오빠라고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오빠는 단순히 나이만 많다고 쓸 수 있는 말이 아니라 어느 정도의 관계와 친밀감이 전제되는 호칭이기 때문이에요. 모르는 사람을 부를 때는 보통 저기요, 실례합니다 이런 표현을 쓰는 게 가장 자연스럽고 안전해요. 상대가 누구든 간에 처음 보는 사이에서는 오빠보다 이런 표현이 훨씬 좋아요. 이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회사에서 나보다 나이 많은 남자 상사나 선배에게 오빠, 이거 어떻게 해요? 이렇게 말하면 정말 분위기가 이상해질 수 있어요. 왜냐하면 회사나 학교 같은 공적인 공간에서는 관계보다 역할과 직함이 더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회사에서는 보통 대리님, 과장님, 팀장님, 선배님, 민준씨 이런 식으로 부르는 게 자연스러워요. 물론 사적으로 엄청 친한 사이일 수도 있죠. 그런데 공적인 자리에서 오빠라고 부르면 너무 사적으로 들릴 수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부적절한 관계로 오해받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건 정말 조심하시는 게 좋아요. 이것도 꽤 흔한 오해예요. 가끔 외국인 분들 중에 한국 남자는 오빠라고 불리면 좋아한다면서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물론 경우에 따라서는 좋아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건 어디까지나 이미 어느 정도 친한 사이에서 자연스럽게 불렸을 때예요. 아직 안 친한데 처음부터 모든 남자에게 오빠라고 하면 오히려 상대가 부담스러워할 수 있어요. 우린 아직 그런 사이가 아닌데? 이런 느낌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오빠는 무조건 귀엽고 매력적인 마법의 단어가 아니라 상대와의 거리감을 잘 보고 써야 하는 말이에요. 잘 쓰면 따뜻하고 친근하지만 잘못 쓰면 가볍거나 지나치게 들릴 수 있습니다. 자, 그럼 가장 현실적인 질문이 남죠. 그래서 저는 어떻게 써야 해요? 답은 생각보다 간단해요. 오늘은 가장 중요한 2가지 기준만 말씀드릴게요. 이게 제일 깔끔하고 제일 센스 있는 방법이에요. 만약 나보다 나이 많은 남자 선배나 친구가 있고 조금씩 친해지고 있는데 이제 오빠라고 불러도 되나 고민된다면 그냥 자연스럽게 이렇게 물어보세요. 제가 오빠라고 불러도 돼요? 정말 좋은 표현이에요. 이 한마디에는 예의도 있고 조심스러움도 있고 한국어 감각도 느껴져요. 상대방 입장에서도 아, 이 사람 진짜 센스 있네 이렇게 생각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리고 허락을 받고 나면 그때부터는 훨씬 편하게 부를 수 있죠. 사실 한국인들끼리도 처음엔 이름 플러스 C로 부르다가 어느 순간 오빠라고 불러 이렇게 관계가 바뀌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너무 부담 갖지 말고 필요하면 물어보면 됩니다. 이건 숫자로 딱 자를 수는 없지만 대체로 자연스럽게 느껴지는 범위가 있어요. 보통 1살, 2살 차이에서 많게는 7, 8살, 10살 정도까지는 친해지면 오빠라고 부르는 게 자연스러울 수 있어요. 그런데 나이 차이가 너무 많이 나면 상대도 말하는 사람도 조금 민망해질 수 있어요. 예를 들어 15살 이상 차이가 나는데 처음부터 오빠라고 하면 듣는 사람도 이건 좀 하고 느낄 수 있죠.
물론 관계에 따라 예외는 있어요. 가족 같거나 정말 오래 알고 지낸 사이라면 가능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당연히 동갑이나 연하에게는 오빠를 쓰지 않겠죠. 동갑이면 이름 연하면 이름이나 다른 자연스러운 호칭을 쓰면 됩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왜 한국에서는 오빠라는 단어가 이렇게 따뜻하고 때로는 설레는 느낌까지 가지게 됐을까요? 저는 그 이유가 이 호칭 안에 단순한 나이 관계를 넘어서 정서적인 역할들어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한국에서 오빠라고 불리는 사람은 단순히 나이 많은 남자가 아니라 어느 정도는 챙겨주고 도와주고 기댈 수 있는 사람처럼 느껴질 때가 많아요. 그래서 누군가가 오빠 이것 좀 도와줘. 오빠 나 힘들어. 오빠 배고파. 이렇게 말하면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괜히 더 챙겨주고 싶고 뭔가 해주고 싶은 마음이 들 수 있어요. 물론 모든 사람이 다 그렇다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한국 문화 안에서는 오빠란 말에 그런 따뜻한 뉘앙스가 숨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말은 단순한 번역으로는 다 설명이 안 돼요.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이제 오빠라는 단어 언제 어떻게 써야 할지 확실히 아시겠죠?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궁금한 점이나 의견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 더 유익하고 자연스러운 한국어 이야기로 돌아올게요. 지금까지 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